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탄화수소라고 하죠. 탄화수소의 조성비는 CnHen 플러스 2와 CnHen, 또 하나는 CnHen 마이너스 2의 조성비를 나타내요. 가해 탄화수소는요, 분자당 원자수가 5개,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탄화수소의 조성은 CH4가 되는 거죠. CnHen 그리고 CnHen-2는 분자당 원자수가 5개인 조건을 만족하는 탄화수가 왔고요. 따라서 탄화수 가는 CH4가 되는 거고요. 탄소 원자수 분의 수소 원자수의 비율이 1분의 4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나의 경우는요,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의 비율이 3분의 8의 값이 돼야 되겠죠. 탄화수 가의 분자량은 16의 상대값이 4.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분자량은 4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가 탄소의 원자수가 3개의 수소가 8개다라고 한다면 분자량 44를 만족하죠. 그래서 나 탄화수소는 C3H8이 된다. 따라서 분자당 원자수는 11개, 그래서 X는 8개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의 각각 1몰을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비, 탄소의 조성비가 1대 3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1몰의 탄화수소가 각각 연소됐을 때에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탄소의 조성비인 1대 3의 몰비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의 1g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비, 반응식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CnHm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 시 필요한 산소는요, N 플러스 4분의 M O2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 N CO2 플러스 2분의 M H2O가 생성되죠. 가는 CH4, 이때 필요한 산소는 메테인 분자 하나당 2개의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 한 분자, 그리고 물은 2분자가 되겠죠. 나 프로페인 C3H8, 그러면 산소는 한 분자당 5개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는 3분자, 그리고 물 분자는 4개가 생성된다. 이때 각각 1g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 각각 질량비를 한번 찾아볼까요? 메테인 분자량이 16이었죠. 그러면 질량비 메테인 오른쪽에다 표현할게요. 16대 산소는요, 분자량이 30인데 개수비가 1대 2니까 64가 돼야 되겠죠. 프로페인은요, 분자량이 44, 그럼 44g이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는 32 곱하기 개수가 5니까 160이 되죠. 그래서 160. 그러면 1g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비는 가의 경우 16분의 64, 나의 경우는요 44분의 16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비율은 11대 10의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T도 실기업 A,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됐고요. 반응물 A, B, C는 개수비가 1대 2대 2. 실린더 가와 나의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각각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기체된 자료고요. A의 분자량은 32로 제시가 됐고요. 가에서는 A의 질량이 4g, B는 10g, 그리고 반응 후 A 또는 B가 Ag이 남았고요. 그리고 전체 기체 부피는 4V. 나에서는 A의 질량이 4배, 즉 A의 몰수가 4배가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B가 1.5배가 몰수가 증가했죠. 실린더 가와 실린더 나에서의 반응물 A, B 중에 한 개 반응물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가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나에서는 반면에 B가 한 개 반응물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유는 A는 가에서 4g, 근데 나에서는 4배가 됐잖아요. 그리고 B는 가에서와 나에서를 비교했을 때 가에서는 나로 넘어가면서 양이 1.5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가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 그리고 나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반응식을 한번 나타내 볼 거고요. A 플러스 이 B는 이 C가 된다. 분자량 A가 32였기 때문에요. 가 A의 몰수는 32분의 4, 8분의 1몰이 되는 거죠. 8분의 1몰이 되는 거고, B의 몰수를 2N으로 표현할게요. 가에서 질량이 10N이었고 나에서는 15N이었기 때문에 질량 5g당 N몰, 1N몰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2N몰, 그리고 한 개 반응물을 A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가 8분의 1몰 반응했으면 B는 4분의 1몰, 그리고 C가 4분의 1몰이 생성되겠죠. 그 결과 A는 0, B는 2m-4분의 1몰이 남고요. 이때 전체 부피는요, 몰수에 비례하죠. 전체 몰수가 2n, 부피는 4V에 비례한다. 그 다음 나를 아래에 바로 표현할게요. 나 16 질량, 그러면 2분의 1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3n몰, C는 0. 한 개 반응물은 B, 3n. 그러면 A는 그거의 2분의 1배, 즉 2분의 3 n몰 반응하고, C는 3 n몰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반응 후 A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n몰이 남는 거고, B는 0, 그리고 C는 3n몰. 그러면 반응 후 남아있는 기체의 양을 다 더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n몰이 되는데, 이는 그 부위의 부피가 비례하죠. 그러면 가에서의 남은 기체량 2n 대 나에서 남은 기체량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n은 4v 대 9v, 즉 4대 9가 되는 거고, 이를 이제 풀었으면 n은 6분의 1 몰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n 6분의 1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이 n은 3분의 1몰이 되는 거죠. 이 n은 3분의 1몰. 그래서 3분의 1몰 중에 4분의 1몰이 반응했으니까 반응 후 12분의 1몰이 남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 그러면 4분의 1몰이 반응한 거고, 그리고 2분의 1몰 반응해서 2분의 1몰이 생성되었다. 그럼 아래도 똑같이 써볼까요? 2분의 1몰. 그러면 2분의 1몰에서 4분의 1몰을 빼면 4분의 1몰이 남는 거죠.
그러면 반응 후 남은 가에서의 B의 질량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B를 한번 나타내 볼 텐데, 가의 경우는 A가 4g이 반응을 했죠. 4g. 그리고 B는 10g이 3분의 1몰이 되죠. 그 중에 4분의 1몰이 반응했다라는 건요, 질량으로 따진다면 7.5g이 반응한 거고요. 그 결과 C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11.5g이 생성됐다. 8을 한번 전체적으로 곱해볼까요? 그러면 32대 60이 되나요? 예, 60대 92. 질량 B는요, 개수비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준 비율과 같죠. 그러면 A의 질량 B 32는요, 개수 1에다가 A의 분자량 3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응한 B의 질량 B는 개수 2에다가 B의 분자량 30을 곱한 값이 60이 나와야 되겠죠. C의 질량 B 92 역시 개수 2에다가 C의 분자량 46을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A의 분자량 대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은요, 32, 30, 46의 분자량 값을 갖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반응 후 남은 기체는 B가 되는 거죠. B가 12분의 1몰이 남았어요. 그러면 12분의 1몰에다가 곱하기 분자량 30을 곱해주면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질량 Ag은요 2.5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몰수는 4분의 1몰이 되는 거죠. 4분의 1. 그럼 A분의 B는 2.5분의 4분의 1. 그러면 10분의 1 값이 나오게 되고요. 님, 분자량 B 30대 46. 그러면 15대 23이 나오겠죠. 디귿,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분에 생성된 C의 양. 가는요, 반응 후 부피가 4V였죠. 그리고 반응 후 생성된 C가 4분의 1몰 대, 나는요, 반응 후 전체 부피 9V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응 후 생성된 C는 2분의 1몰. 따라서 9대 8의 비율이 나오네요.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5번. T도시 1기압 X 고체와 염산 수용액의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고요. X는 반응 후에 염화칼슘,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산칼슘을 염산 수용액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다. 실험 과정을 볼게요. 염산 수용액 50ml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1이었다. 그러면 W1에 대해서 표현하면 W1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에다가 염산 수용액의 질량을 합한 값이 되는 거고요. X 2g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모두 반응하였을 때 T도시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가 480ml가 생성됐다. 1몰의 부피가 24L래요. 그러면 480ml에 해당하는 몰수는 0.24
0이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2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탄산칼슘 0.02몰 반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염산 수용액은 0.04에 해당하는 몰수만큼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염화칼슘이 0.02 생성되고 물도 0.02 생성된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 그러면 나머지 1대 2대 1대 1이기 때문에 반응이 완결된 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2다. 그러면 W2는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염산 수용액에다가 2g의 탄산칼슘에다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W1에다가 X, 아까 2g 넣어줬죠. 2g에다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빼준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기억, X의 화학식량을 물어봤죠. 그럼 X, 탄산칼슘. 그러면 탄산칼슘의 생성된 양은 0.02몰이고요. 그 0.02몰은 탄산칼슘의 분자량분의 질량 2g이었죠. 그 0.02몰이었다. 그러면 분자량, 즉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100이 나와야 하고요. 따라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실험으로 구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요, MCO2라고 할게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 0.02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위에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넘기면 W1 플러스 2에다가 W2를 빼준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0.02몰분의 질량은 W1 플러스 2 마이너스 W2다. 그러면 1000으로 곱해주면 50 W1 플러스 2 마이너스 W2가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그러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 반응 전 염산의 몰농도는 0.8 몰농도 이상이다. 반응한 염산이 0.04몰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응한 HCl의 몰수는 0.04몰. 그러면 0.04몰보다 더 많은 양의 HCl의 몰수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HCl의 몰농도에다가 염산 수용액의 부피 리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50 리터가 0.04몰보다 값이 최소 같거나 커야 된다. 따라서 HCl의 몰 농도는요, 이항을 시키면 0.8이 나오나요? 그래서 0.8 몰 농도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디귿 0.8 몰 농도 이상이다. 해서 디귿은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반응물 A, B가 반응하여 생성물 C가 생성됐고요. 개수비는 2대 1대 2. 반응 전에 A 7A g, B는 12A g. 반응 후에 A는 다 반응했고요. B는 12A g에서 8B g이 남았고 C는 11B g이 생성됐어요.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되죠. 그래서 반응 전에는 총 19A g이, 반응 후에는 19B g이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값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보기에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 분자량 B, 그리고 반응 전 밀도분의 반응 후 밀도의 B를 물어보고 있죠. 양적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반응물 EA 플러스 B는 EC가 되는 거고요.
A하고 B 기호 표현하지 않을게요. A, B 같은 값이기 때문에 반응 전에 A가 7, B가 12, 그리고 C는 0. 반응 후 A는 다 반응했고요. B는 8이 남았어요. 그러면 4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11이 생성됐다. 그래서 질량 B가 7대 4대 11이 되는 거고, 질량 B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값과 같죠. 그래서 A의 분자량은 2 곱하기 A 분자량 3.5를 곱한 값이 7에 비례해야 되고요. B는 개수가 1에다가 B의 분자량 4를 곱한 값이 4에 비례해야 되고, C의 개수 2에다가 C의 분자량 5.5를 곱한 값이 11에 비례해야 되겠죠. 분자량에다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A의 분자량은 7, 그리고 B의 분자량은 8, C의 분자량은 1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 B, C의 분자량은 7대 8대 11이 나온다. 니은 분자량 A와 C는 7대 11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반응 전후의 밀도의 비를 물어봤는데 질량은 보존되니까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반응 전 밀도분의 반응 후 밀도는 반응 후 용기 내 전체 부피분의 반응 전 용기 내 전체 부피 B로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반응 전에 A와 B의 질량을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의 합이 부피비에 비례하죠.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3인가요? 그러면 2분의 5. 그러면 2분의 5 V에 비례한다. 반응 전은. 그럼 반응 후에는 B는 8로 나눠주고 C는 11로 나눠주면 2V에 비례한다. 따라서 반응 전 2분의 5V, 반응 후 2V, 그러면 4분의 5.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정답은 5번. CmHn 탄화수소를요, 강철 용기에 양을 달리하여 넣어 완전 연소시킨 실험 가와 나에서 반응 전후의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자료고요. 반응 후 남은 산소의 몰비는 가하고 나가 9대 4다라고 제시를 했고, 각각의 원자량이 제시가 됐어요.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좀 주목을 할 텐데요.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7분의 22x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 중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분의 탄소의 원자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44분의 12가 전체 질량 7분의 22x 중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7분의 22x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곱하면 탄소의 질량이 나올 텐데, 탄소의 질량을 계산해 보면 7분의 6x가 나오죠. 그래서 탄소의 질량이 7분의 6x다. 그러면요, 보세요. 탄소의 질량이 7분의 6x가 되면 수소의 질량은 7분의 1x가 돼야지만 전체 질량 x g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질량을요,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조성비가 나오겠고요. 그 조성비는 1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M은 N은 2M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오른쪽에다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한번 식을 표현해 볼까요? CmH EM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2M O2는 M CO2 플러스 M H2O가 되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되기 위해서는 m 값이 2가 와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n이 2m, 즉 n은 4값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식을 다시 표현하면 C2H per 더하기 3O2는 이 CO2 플러스 이 H2의 개수비를 나타내야 되는 거고, 개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값이 질량비가 되죠. 한번 표현해 볼까요? 1 곱하기 개수 1 C2H4의 분자량은 24에다가 4, 그럼 28 대 3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 대 2 곱하기 44 대 2 곱하기 18 질량비가 되는데 4로 나눠지죠. 4로 한번 나눠볼게요. 4 그러면 질량비는 7대 24죠. 24대 22대 9에 이제 질량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질량비를 찾았고, 처음에 C2H4가 X 그램, 산소는 6X 그램,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0이었죠. 그러면 C2H4가 X 그램 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는 7분의 24X 그램이 반응해야 되고,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7분의 22 X 그램이, 그리고 물은 7분의 9 X 그램이 생성되죠. 이 가정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가 실험 가해에서 반응 후의 생성물의 결과와 같았기 때문에 M은 2, N은 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그럼 반응 후에 C2H4는요, 한계 반응물로서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산소는 42에다가 24를 빼주니까 18, 그래서 7분의 18 Xg이 남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7분의 22 Xg, 그리고 물은 7분의 9 Xg이 남는다. 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나 16분의 n, 3n, 근데 n이 4가 나왔었죠. 뭐 n은 나중에 한번 대입을 하고요. 먼저 있는 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6분의 3n, 그리고 8분의 5n, 그리고 0이 됐고요.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16분의 3n이 반응하면 16분의 9n이 반응해서 16분의 6n, 16분의 6n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후에 0, 그럼 16분의 1n, 16분의 6n, 16분의 6n. 그래서 생성된 H2가 Y물이라고 했어요. Y물인데 이 Y물은 16분의 6n. 근데 n은 4의 값이 나왔죠. 그래서 2분의 3몰이 된다. 그래서 보기의 기억 M은 2, N은 4. 이렇게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Y는 2분의 3, 옳은 내용이죠. 반응 후 전체 물질의 몰비. 가는 전체 64분의 25N이 반응 후 전체 물질의 양으로 남았고요. 나에서는 6분의 1n, 6분의 6n, 6분의 6n이면 16분의 13n, 16분의 13n을 64로 표현하면 52가 되나요? 그렇죠? 52n.
따라서 반응 후 전체 물질의 몰비는 가가 25N 그리고 나가 52N에 비례한다. 64분의 25, 64분의 52N. 그래서 25 대 52. 디귿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4번